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은 오카다 유키코. 그녀는 일본의 스타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16살의 나이에 정말 혜성같이 가수로 데뷔한 일본의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귀여운 얼굴에 또 청순한 모범생 이미지까지 데뷔 초부터 아주 큰 인기를 모았고요. 단숨에 그녀는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최정상까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오디션 프로그램을 도전할 당시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도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키코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반항을 했었는데요. 보다 못한 부모님이 3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이걸 모두 해내면 그녀의 꿈, 그러니까 가수의 꿈을 묵묵히 응원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 조건을 좀 보니까 첫째, 교내 테스트에서 1등급을 따야 한다. 두 번째, 이 중부 지역의 모의고사에서 상위 5위, 그러니까 5명 안에 들어야 한다. 와. 세 번째는요, 나고야 시립 고등학교에 합격을 해야 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모님은 딸이 연예인이 되는 걸 포기하길 바라면서 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죠. 특히나 나고야 시립고등학교는 아주 높은 학군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노라 하는 머리 좋은 애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 유키코는요,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에 열중했고 결국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달성해서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연예인이 돼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참 끈기의 아이인 것 같은데요. 평소 성실한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목표로 삼은 건 꼭 이뤄야만 하는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 연예계에 데뷔를 해서도 또래 연예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스케줄을 소화했죠. 그녀가 살이 잘 붙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밥을 먹을 때 조심했고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눈 건강을 위해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았다고도 전해지죠. 뿐만 아니라 쉴 새 없는 스케줄 때문에 차 안에서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무대에만 오르면 항상 웃는 얼굴로 대중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유키코가 참 노력을 하면서 그녀의 인기도 같이 승승장구했고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명성을 다져가면서 당시에 일본의 탑급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마츠다 세이코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죠. 1986년 4월 8일 오전입니다. 도쿄 미나토구의 한 맨션 6층에 살고 있던 주민이 어디선가 되게 코를 찌를 듯한 가스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관리인에게 이걸 알렸죠. 그래서 관리자분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가 찾기 위해서 그 맨션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마침내 402호 앞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유키코가 얼마 전에 숙소를 나와서 자신만의 좀 공간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 마련된 곳이었어요. 여기 4일 전에 이사를 왔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 많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이 초인종을 눌러요. 그리고 계세요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그리고 어딘가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보조키로 문을 열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문 안쪽에 이 체인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문 틈으로는 지독한 가스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했고 얼마 후에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잠금을 해제한 후에야 그들이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402호가 그 냄새의 진원지였습니다. 가스 밸브를 열어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유키코였죠. 왼쪽 손목에 자상이 2개나 있었고요. 바닥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호송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어서 팔목을 봉합수술하는 걸로 치료가 마무리되었고 이 사건은 자살미수로 끝나는 듯 했죠. 그녀의 소속사 사장은 당시 부재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소속사에 일하고 있는 후쿠다 전무가 밤 11시가 넘어서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미 여기는 수술이 끝났고 진통제를 처방을 받고 나서 유키코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듯 했죠. 그래서인지 의료진은 귀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사실 같이 있던 후쿠다 전무는 아무래도 이게 자살미수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좀 더 남아서 진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또 혹시 여기 오래 있다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아이돌 스타 유키코에게 이상한 소문이라도 따라올까봐 오케이, 자 그러면 택시를 잡아서 일단 소속사 빌딩으로 갑시다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그녀가 단 하루라도 병원에 더 입원해 있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소속사 빌딩 앞에 도착을 했죠. 그랬더니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보입니다. 최고 아이돌의 자살 미수 사건? 이거는 이미 특종일 테니까요. 후쿠다 전무와 직원 한 명이 유키코를 데리고 건물 6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그녀는 집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신발도 제대로 신고 있지 않았고 병원에서 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소속사 직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지금 언론에서 그게 사실이냐, 자살 미수가 사실이냐 막 전화가 오고 이걸 어떻게 진정시킬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죠. 물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겁먹고 당황스러웠던 건 당사자 유키코였을 텐데요. 멘탈을 추스리기도 전에 이미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다 알려져 버린 거죠. 죄책감과 함께 미안한 마음에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그 후쿠다 전무에게 전화가 한 통 들어와요. 소속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방 같은 공간에서 하기가 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잠깐 전화를 하고 오겠다 하고 방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방 안에는 그 여직원 한 명이 같이 있었어요. 유키코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막 울음을 터뜨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 여직원에게 티슈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티슈를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리저리 살피는 동안 유키코가 감쪽같이 사라졌죠. 방을 나가버린 겁니다. 한편 당시 휴가 중이었던 총괄 매니저가 부랴부랴 소속사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따라 차도 막히고 사람들이 너무 붐볐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죠. 어찌저찌 겨우 헤치고 소속사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사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검은 물체가 쿵 하고 굉음을 내며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편 사라진 유키코를 따라서 그 여직원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계단에는 벗어놓은 그 병원 슬리퍼가 보였죠. 서둘러 올라왔지만 옥상엔 아무도 없었고 외마디 작은 외침에 건물 밑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유키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방금까지만 해도 자기랑 울면서 달래고 있던 유키코였는데. 그런데 이런 충격도 잠시였고 급히 사무실로 내려가요. 그리고 모포를 하나 챙겨서 건물 밖으로 나갔죠. 유키코의 유해를 사람들 앞에 노출시키는 것만큼은 최대한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포로 시신을 덮었고 여직원은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옆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취재를 위해서 근처에 있던 기자 한 명이 그 끔찍한 장면을 자신의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담게 되죠. 워낙 대세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아주 바빠졌죠. 어리고 예쁜 그녀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간에는 경쟁자로 생각하는 연예인 세이코와에서 좀 밀렸다. 그래서 어떤 상심의 마음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토요 미스테리에 소개된 이유도 이겁니다. 그녀가 사망한 지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일본 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몇 가지 가설로서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됐던 원인은 그 TBS 드라마 금지된 마리코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미네기시 토오루. 그와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미네기시가 40대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어린 유키코, 이 두 사람이 원하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처지를 비관한 유키코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자, 이게 시끄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미네기 씨가 자살 사건 당일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죠. 그러면서 이런 소문을 극구 부인합니다.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었다. 그저 귀여운 동생을 예뻐하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다 하면서 논란을 일축합니다. 추후에 이제 또 주간지를 통해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는데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 내 인생에 이건 가장 귀찮은 사건이다 라는 발언까지 하게 되죠. 주근이가 들었다면 약간은 서운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추측은 직속 선배이자 라이벌이었던 마츠다 세이코와의 불화설입니다. 그녀 역시 일본에서 80년대를 풍미했던 최고 스타예요. 전성기 때는 일본 길거리에 이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을 만큼 일본의 마돈나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죠. 그런데 당시의 기사를 보면 두 사람을 엮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언론몰이가 된 거죠. 이 둘이 경쟁자다 하면서요. 이에 이제 후배인 유키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 이제 연인 관계였던 칸다 마사키와 이 마츠다 세이코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쇼크를 받아 자살을 결심한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키코가 두 사람의 약혼식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를 해주는 영상도 남아있고 또 마츠다 세이코가 임신으로 활동을 쉬게 돼요. 근데 그 유키코를 위해서 직접 작사와 데모 레코딩까지 해줬다는 그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좀 기자들이 만들어낸 억측일 수도 있죠. 추후에 유키코의 어머니가 쓴 자서전에도 그거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격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 기자들은 신이나 있었죠. 정말 인기를 누리던 20대 아이돌 스타의 죽음 엄청난 이슈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기사를 마구 뽑아냈죠. 그러면서 점점 신문사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기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그 추락으로 손상된 유키코 시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공개돼 버리기도 하죠. 기억하시죠? 아까 한 기자가 그 사진을 찍었다고요. 물론 그게 그 사람을 찍었을 때 특종이다 생각을 했겠지만 윤리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일부러 좀 더 강렬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키코 시신을 살짝 건드려서 얼굴 쪽이 더 보이게끔 촬영했다라는 이야기도 남아있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고인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죠, 이건. 그런데 유키코의 죽음 이후에 이런 언론 내 횡포 이외에도 아주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베르테르 신드롬,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유코 신드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많은 소녀들이 유키코를 따라 모방 자살을 시도하게 되면서 30여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80년대 일본 청소년의 자살률이 50% 이상 급증했을 정도였어요. 이런 혼란 속에 일본 당국이 국가 차원에서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하자라고 할 정도였죠. 이후 유키코의 그 시신 사진을 찍은 기자가 몇 년 후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라이브 무대에 유키코의 혼령이 나타났다 하는 크고 작은 소문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녀가 워낙 인기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대부분은 얼토당토하는 유언비어였는데 어쩌면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편히 쉴 수 없었다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일본 최고의 아이돌 스타 오카다 유키코. 사실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녀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언장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소속사 사장이었던 아이자와가 유키코의 일기장과 유서를 가지고 있긴 했는데 이걸 끝내 공개하지 않고 2013년 사망하게 되면서 유언장은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자살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그 후쿠다 전무 기억하시죠?
후쿠다 씨가 설명을 하기로는 첫 번째 그 자신의 아파트에서 있었던 자살 미수 사건은 뭐 사적인 감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빌딩에서의 사건은 어쩌면 자신의 일이 알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속사 사람들 또 가족에게 폐를 끼쳤다는 심적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젊고 예쁜 유키코의 죽음, 이후의 불화설, 스캔들, 여전히 많은 추측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그 죽음 이후에 제일 신이 났던 기자들이 한몫한 건 아닐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도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사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후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단독이라는 이름하에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언장이 기사화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남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보도를 만들어야 인정받는 기자가 되는 게 그쪽 업계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연예인이 손쉬운 기사거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진정한 언론인이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